어둠을 찢고 달려온 구급차가 병원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 창백하게 쓰러진 서리가 들것에 실려 나왔다. 태경이 절규하듯 외쳤다. 길을 비켜주세요.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의사들이 다급히 뛰어와 그녀를 수술실로 옮겼다. 그 순간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 퍼졌다. 지금 당장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혈액형이 희귀형입니다. 병원장은 얼굴이 굳어 외쳤다. 이 혈액형은 전국적으로도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어야 합니다. 빨리 검사하세요. 순간 세리가 망설임 없이 나섰다. 제가 검사할게요. 어릴 적에 검진받았을 때 저도 희귀 혈액형이라고 했어요. 경채가 깜짝 놀라 그녀를 붙잡았다. 세리, 너 무슨 소리야? 내 혈액형은 O형이라고 했잖아. 세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희귀형이에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릴 적 병원에서 크게 난리가 났던 적 엄마가 끝까지 숨겼죠? 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해. 잠시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며 보고했다. 세리 양 환자와 혈액형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혈이 가능합니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경채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리가 서리의 혈액형과 같다고. 그럼 미소는? 공 실장은 뒤에서 차갑게 식은 땀을 흘리며 눈을 감았다. 드디어 이날이 오는군요. 세리는 주저하지 않고 팔을 걷었다. 제가 할게요. 지금 엄마 아니 서리 이모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엄마라는 단어가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자 모두의 시선이 세리에게 쏠렸다. 경채가 절규했다. 세리, 넌 내 딸이야. 어떻게 저 여자한테 수혈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나 세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날 지켜준 게 맞는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외면할 수는 없어요. 수혈이 시작되자 공 실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제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다. 두식이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서 말해. 공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20년 전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이 바뀌었습니다. 설의 여사의 딸과 경채. 아가씨의 딸이 제 실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순간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경채가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미소는 내 딸이야. 공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백미소 양은 사실 경채 아가씨의 친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 양은 서리 여사의 딸이었습니다. 희귀 혈액형 그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혈 덕분에 서리의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다. 마취 속에서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마치 영혼이 속삭이는 듯한 울음이었다. 미소야 세리야. 수혈을 마친 세리는 복도에서 주저앉았다. 눈앞이 빙글 돌며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설의 여사의 딸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날 키운 건 뭐였지? 난 누구 딸이야? 경채가 다급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세리, 넌 내 딸이야. 내가 널 키웠고 내가 널 지켰어. 혈액형 따위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경채를 뿌리쳤다. 엄마는 아니 경채 씨는 날 사랑으로 키운 게 아니라 늘 경쟁과 욕망 속에 가둬뒀잖아요. 그런데 서리 여사는 날 단 한 번도 밀쳐내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이에요? 두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공 실장, 내가 감히 내 집안을 이렇게 망쳐놓고도 살아있단 말이냐? 내 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공 실장은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그 순간 제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경채는 머리를 감싸주며 비틀거렸다. 그럼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서리의 딸이 사실은 내 미소였다는 거야? 내가 미소를 지키지 못한 거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미소야 엄마가 널 끝까지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널 빼앗아간 거였구나. 새벽 병실 안. 기계음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다. 서리의 손을 꼭 잡고 있던 태경이 조용히 속삭였다. 제발 깨어나줘. 당신이 무너지면 우린 다 끝이야.
그 순간 서리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죠? 간호사가 놀라 외쳤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세리가 달려왔다. 눈에는 아직 붉은 핏기가 남아 있었다. 서리 여사님. 아니 엄마. 서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지금 뭐라고 했니? 세리는 두 손을 떨며 붙잡았다. 저희가 같은 혈액형이래요. 제가 엄마한테 수혈을 했어요. 의사들이 다 증명했어요. 엄마 저예요. 엄마의 딸 세리예요.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세리야, 정말 내가 내 딸이었단 말이니? 세리 역시 울부짖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엄마. 두 사람은 뜨겁게 부둥켜 안았다. 병실 안은 통곡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본 경채의 눈빛은 광기에 젖어 있었다. 안 돼, 세리는 내 딸이야. 내가 키웠고 내가 지켰어. 피가 뭐라고? 피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녀는 병실로 뛰어들어 세리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 세리, 이리 와. 저 여자한테 속지 마. 넌 내 딸이야. 세리는 경악하며 밀쳐냈다. 이제 그만해요. 저한테 엄마는 단 한 사람뿐이에요. 진짜 엄마 서리 여사님이요. 경채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안 돼, 미소도 잃고 세리마저 잃을 순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려. 그때 두식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서리빨 같았다. 민경채. 내 야망은 이미 집안을 무너뜨렸다. 미소를 잃은 것도 세리와의 인연마저 왜곡된 것도 모두 내 집착 때문이다. 경채가 절규했다. 아니에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공 실장이 잘못한 거예요. 전 그냥 제 자식이라고 믿고. 두식은 눈을 부릅떴다. 핑계대지 마라. 내 욕심이 이 모든 비극을 키운 것이다. 나는 이제 널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 집안의 중심에 서지 못할 것이다. 공 실장이 울부짖으며 바닥에 엎드렸다. 모든 죄는 제게 있습니다. 아이가 바뀌었을 때 제가 진실을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그 순간의 두려움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내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두식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내 죄는 무겁다. 넌 더 이상 내 곁에 설 자격이 없다. 침묵이 무겁게 깔린 순간 태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태경을 바라봤다. 그는 한 장의 서류를 꺼내들었다. 제가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미소양의 사고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방치했고 그 배후에 이 집안 사람이 얽혀 있었습니다. 경채의 눈이 번쩍 뜨였다. 뭐라고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태경은 서류를 힘주어 내려놓았다. 이제 진짜 전쟁은 시작일 뿐입니다. 두식의 거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태경의 손에 들린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경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소양이 사고 당일 구조가 늦어진 이후 누군가 일부러 119 연락을 지연시켰습니다. 전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 번호는 이 집안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서리는 숨이 막혀 손으로 입을 틀어쥐었다. 그럼 우리 미소가 고의로? 세리의 눈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우리 언니 죽음에 손댄 사람이 누구냐고요? 경채는 소리를 질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우리 미소는 불행한 사고였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러자 태경이 눈을 치켜세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왜 당신 이름으로 된 비밀 계좌에서 당시 구조 담당자에게 거액이 입금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모두의 시선이 경채를 향했다. 경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내 이름을 도용한 거야? 그 순간 구석에서 지켜보던 선재가 미묘하게 웃었다. 역시 날카롭군요, 태경씨. 하지만 증거 하나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건 위험합니다. 법정에 가서도 이길 수 있을 만큼 단단합니까? 태경은 눈을 좁혔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도 곧 드러날 테니까. 서리가 몸을 떨며 물었다. 선재 씨, 설마 당신이 우리 미소 죽음에까지 연루된 거예요? 선재는 미소를 띠며 대답을 피했다. 세상은 늘 강한 자 편에 서는 법이죠. 그날 밤 세리는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누구의 딸이지? 설의 엄마의 딸 맞아.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아파? 그녀의 머릿속엔 경채가 해주던 자장가, 어린 시절의 따뜻한 손길이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병실에서 자신을 꼭 끌어안던 설이의 눈물이 떠올랐다. 세리는 거울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미소 언니, 난 어떻게 해야 해? 엄마를 선택해야 해? 아니면 날 길러준 그 여자를 외면해야 해?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식 회장이 지팡이를 힘껏 짚고 섰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다. 그만. 이제 내가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 모두가 놀라 바라보았다. 두식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그동안 치매인 척한 것은 너희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경악이 터져나왔다. 지섭은 주저앉았고 경채는 기절할 듯 흔들렸다. 세리는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그럼 지금까지 다 시험이었단 말이야? 두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나는 너희의 탐욕, 거짓, 위선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다. 검은색 슈트를 단정히 걸친 경채가 변호사들과 함께 법원 앞에 섰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민경채 씨, 미소양의 죽음에 연루됐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백설의 씨와의 사장직 경쟁, 불리해지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가요? 경채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결백합니다. 언니 같은 여자한테 자리를 빼앗길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설이는 병실에서 몸을 추스르며 태경에게 말했다. 이 싸움 내가 직접 마무리해야겠어. 미소의 억울함 반드시 풀어줘야지.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합시다. 이번엔 그 어떤 권력도 막지 못할 겁니다. 세리는 피를 나눈 진실과 길러진 정 사이에서 흔들렸다. 경채가 울먹이며 세리의 손을 붙잡았다. 세리야, 너는 내 딸이야. 피가 어떻든 상관없잖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 그러나 설이도 눈물로 세리에게 호소했다. 세리야, 내가 날 딸이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내 안에 흐르는 피는 내 거야. 그리고 미소는 내 언니였어. 세리는 괴로움에 몸을 떨며 외쳤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진실을 알게 된 거야? 나한테는 두 분 다 엄마예요. 그 시각 선재는 경채에게 은밀히 속삭였다. 내가 모든 증거를 조작해놨어요. 태경이 뭘 내밀어도 법정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필요하죠. 경채가 이를 악물었다. 원하는 게 뭐야? 선재의 입술이 비틀어졌다. 민강 유통의 20% 지분. 그리고 당신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경채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치솟았다. 넌 결국 날 인질 삼겠다는 거구나. 마침내 두식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모두가 술렁였다. 두식의 목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직접 본다. 누가 내 회사를 더럽혔는지, 누가 내 손녀를 죽음으로 몰았는지. 오늘 이 법정은 내 마지막 심판의 장이다. 법정 안은 숨조차 가쁘게 들릴 만큼 팽팽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선언했다. 지금부터 고 백미소 양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설이와 경채, 그리고 세리에게 쏠렸다. 검사는 차갑게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우선 민경채 피고가 사장직을 빼앗기자 분노하며 경쟁자였던 백설의 씨와 그 딸 미소양을 압박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통화 기록, 재무 문서, 그리고 법정 스크린에 선재와 경채가 은밀히 대화하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경채, 이대로 가다간 내 자리가 끝장이야. 선재, 걱정 마십시오. 미소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순간 법정은 폭풍처럼 술렁였다. 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판사가 부른 이름이 울렸다. 증인 민세리 양. 세리가 증언대에 올라섰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제 혈액형은 어머니 백설의 씨와 일치합니다. 미소 언니는 사실 제 언니가 아니라 제 사촌이었어요. 법정안이 무너질 듯 충격에 휩싸였다. 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리야. 그러나 경채가 소리쳤다. 세리.
헛소리 하지 마. 넌 내 딸이야. 내가 키웠잖아. 피가 뭐가 중요해.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욱 단단해졌다. 저를 키워주신 은혜 알아요. 하지만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내 피는 설이 엄마에게서 왔습니다. 그때 태경이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선재 씨가 조작한 장부와 위조 계약서입니다. 서류가 공개되자 법정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판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김선재 씨, 이것이 사실입니까? 선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저건 오해입니다. 전 회장님과 회사의 안정을 위해. 그러나 두식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울려 퍼졌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라, 선재. 내 놈이 우리 집안을 좀먹은 가장 큰 독이다. 법정 안 모든 시선은 이제 민경채에게 쏠려 있었다. 세리의 증언이 끝나자 경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안 돼. 세리, 넌 내 딸이야. 내가 업고 키우고 내가 내 눈물 닦아줬잖아. 그게 다 거짓이란 말이야? 설이, 내가 감히 내 딸을 빼앗아 가겠다고. 경채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뒤섞여 흔들렸다. 하지만 세리는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분은 설이 엄마예요. 난 이제 거짓 속에 살 수 없어요. 그 순간 경채는 무너져 내리는 듯한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니? 사장 자리도, 아버지의 신뢰도, 그리고 이제 내 딸마저 빼앗기는 거야? 설이는 눈물을 삼키며 세리에게 다가갔다. 세리야, 미소를 잃은 고통에 매일 무너져도 하늘이 마지막으로 내게 널 돌려준 거라고 생각할래? 넌 내 딸이야. 내 피로 이어진 내 심장 같은 딸이야. 세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엄마, 이제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 세리야. 이제야 내가 내 품에 돌아왔구나. 법정하는 순간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다. 민지섭 피고와 오자경 피고가 고 민두식 회장의 유언장을 위조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서류에는 두식의 친피를 흉내낸 위조 문서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지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단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경이 손을 잡으며 외쳤다. 남들이 우리를 밟고 짓밟으니 우리도 똑같이 싸워야 했던 거야. 그런데 그걸 죄라고 해. 두식은 노기의 눈빛으로 둘을 바라보았다. 가족을 지킨다고? 넌 가족을 팔아넘겼다. 피보다 더한 욕심에 눈이 멀어 내 마지막 유언마저 짓밟은 거다. 두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가득 메우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제 더는 유언장이니 자식 간의 다툼이니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겠다. 내 재산도 내 회사도 내 이름도 더 이상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그는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흩뿌리며 말했다. 민강 유통은 설이에게 맡기겠다. 그녀만이 나의 진심을 알고 나의 마지막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리, 넌 설이의 딸이다. 이 진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경채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버지, 그럴 수 없어. 난 뭘 위해 여기까지 버틴 건데. 난 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거냐고. 두식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경채야, 넌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 이제부터는 벌로 살아라. 민경채는 한때 민강유통의 사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온라인 사업부 사원 자리도 지키지 못한 채 사무실 구석에서 서류 뭉치를 정리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눈을 치켜뜨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여기까지 내려앉을 여자가 아니야. 설이, 내가 뺏어간 거 다 되찾을 거야. 피든 눈물이든 상관없어. 반드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선재가 들어왔다. 경채 씨, 고개 숙이지 마세요. 고개를 숙이는 순간 진짜 끝나는 겁니다. 경채는 치를 떨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아버지도 나버렸어. 세리마저 나한테서 떠났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선재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걸로 설이와 태경, 그리고 두식까지 모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병원 관계자의 서명이 담긴 진료기록 위조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 문서에는 설이가 과거 불법으로 약품을 반입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다. 이걸 언론에 흘리면 설이 이미지는 끝입니다.
그리고 민두식 회장이 그런 사람을 사장으로 앉혔다는 사실 자체가 회사의 치명타가 되겠죠. 경채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 좋아. 그 여자 먼저 끌어내리고 아버지를 고립시키는 거야. 내가 도와준다면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한편 세리는 서리와 함께 병원 정원에 앉아 있었다. 세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전 경채 밑에서 자랐고 그 사람을 엄마라고 불렀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게 뒤집어졌다니. 서리는 세리의 손을 꼭 잡았다. 세리야, 그 누구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강요할 수 없어. 다만 내가 어디에 있든 난 널 딸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세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엄마 딸이라면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죠? 미소 언니는 결국 내 자리를 대신 살아준 거잖아요. 서리는 눈을 감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소는 나의 기쁨이었고 넌 나의 기적이야. 둘 다 내 딸이야. 미소도 내가 행복해지길 바랄 거야. 태경은 서리의 곁에서 그 대화를 지켜보다 조용히 다가왔다. 세리, 넌 설혜 씨의 딸일 뿐 아니라 앞으로 민강 유통을 이끌어갈 피다. 너희 둘이 함께라면 어떤 음모도 무너뜨릴 수 있어.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태경 씨, 우린 이제 같은 길을 가야 해요. 선재와 경채가 무슨 수를 써도 끝까지 버텨야죠. 태경의 눈빛에는 결의가 불타올랐다.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어. 선재가 뭘 준비하든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하지만 그 순간 한 통의 익명 제보가 언론사에 전달되었다. 봉투 안에는 서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위조 문서가 들어있었다. 기자가 외쳤다. 속보입니다. 민강유통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서리, 불법 약품 반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텔레비전 속 화면이 일제히 바뀌며 뉴스 자막이 흘러나왔다. 서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태경은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선재 드디어 칼을 꺼냈구나. 뉴스 속 자막이 화면을 뒤덮었다. 민강유통 신임 사장 내정자 서리, 불법 약품 반입 의혹. 기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보도했다. 설혜 씨가 과거 병원과 연루된 불법 약품 거래에 연관됐다는 문서가 입수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순식간에 주가가 출렁이고 투자자들의 전화가 폭주했다. 민강유통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직원들은 서로 웅성거렸다. 사실이면 끝장 아니야? 회장이 왜 저 여자를 사장으로 앉히려 한 거지? 서리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이건 조작이에요. 난 그런 적 없어요. 세리는 곁에서 서리의 손을 붙잡았다. 엄마, 난 믿어요. 하지만 세상은 안 믿을 거예요. 서리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내가 필요해. 내가 나의 딸이라는 사실, 그 진실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지도 몰라. 태경은 곧장 자료실로 향했다. 그는 병원 간호사에게서 들은 말을 떠올렸다. 민두식 회장의 진료 차트에 이상한 기록이 있다. 태경은 비밀리에 차트를 확보하고 분석했다. 그 속에는 치매 진단 기록이 조작된 흔적이 남아있었다. 역시 두식 회장은 연기를 한 거였어. 그럼 서리를 향한 의혹도 같은 맥락이야. 누군가가 조작한 거지. 태경은 주먹을 쥐며 말했다. 선재, 내가 쳐놓은 덧내가 그대로 되돌려주마. 선재와 경채는 은밀히 와인을 마시며 상황을 지켜봤다. 경채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봐요, 선재씨. 세상이 벌써 서리를 삼켜버리고 있잖아. 선재는 잔을 기울이며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 파도에서 서리가 살아남는다면 우린 완전히 역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를 준비해야죠. 경채의 눈빛이 번뜩였다. 다음 수. 선재는 입꼬리를 올리며 속삭였다.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세리를 증인으로 세워서 서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친딸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게 하면 그 혼란 속에 우리가 다시 사장직을 움켜쥘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세리는 혼자 방 안에서 거울을 마주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의 딸이지? 서리의 딸? 경채의 딸? 아니면 아무도 아닌 건가? 전화가 울렸다. 선재였다. 세리 양 곧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당신이 선택하는 한마디가 서리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세리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입을 열면 모두 끝나. 하지만 침묵하면 엄마가 무너져. 민두식은 집무실에서 혼자 술잔을 들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한 거였나? 다들 내 연기를 보고 발톱을 드러내는구나. 그는 미소를 떠올렸다. 미소, 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지옥 같은 집안에 무슨 말을 했을까? 그리고 세리를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할 때다. 설이냐 경채냐.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앞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인산인해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기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민강유통 설의 사장 내정자, 불법 약품 거래 의혹 신문 받으러 출석합니다. 오늘 세리 양이 증언대에 선다는 게 사실입니까? 설이는 고개를 떨군 채 입장을 했고 태경은 그녀 옆을 굳게 지켰다. 그 순간 경채와 선재가 여유롭게 등장했다. 경채는 속삭였다. 이제 곧 끝장이에요. 설에 당신은 오늘로 사라질 겁니다. 판사가 차분히 선언했다. 증인 세리 양, 앞으로 나오십시오. 법정이 순간 고요해졌다. 세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언대에 섰다. 검사가 물었다. 세리 양, 설의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설의 씨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순간 경채가 눈빛으로 세리를 압박했다. 세리의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용기뿐이니까요.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혈액형 검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저는 경채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설혜 씨의 친딸입니다. 법정 안이 폭발하듯 웅성거렸다. 기자들은 난리가 났다. 친딸, 바뀐 출생의 비밀. 경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세리,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죽은 백미소가 경채의 딸이었어요. 미소 언니는 제 언니가 아니라, 제 자매가 아니라 경채 이모의 딸이었던 겁니다. 태경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조작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민두식 회장의 진료 차트에는 명백한 조작 흔적이 있습니다. 치매 진단은 거짓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회장의 의사결정을 무력화시키려 의도적으로 꾸민 것입니다. 그는 서류를 제출했다. 또한 설혜 씨가 불법 약품과 관련됐다는 문서 역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제출한 자가 누구인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선재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경채에게 속삭였다.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세리를 다시 설득하세요. 증언을 번복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경채는 손을 떨며 속삭였다. 선재 씨,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에요. 나조차도 두려워. 선재의 눈빛은 차가웠다. 겁을 먹는 순간 끝장입니다. 나라도 직접 처리해야겠군. 그의 주머니 속에는 은밀히 준비한 USB가 있었다. 그 안에는 서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마지막 조작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두식이 휠체어에 앉아 등장했다. 법정 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두식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그만해라. 모두 그만해라. 나 민두식 지금까지 치매 연기를 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서였다. 그의 말에 경채와 지섭, 수정 모두 충격에 빠졌다. 두식은 이어서 서리를 가리켰다. 이 여인은 내가 선택한 내 사람이다. 내 놈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진실은 무너지지 않아. 선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판장에게 외쳤다. 재판장님, 여기 서리의 과거를 낱낱이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이 USB 안에 그녀가 불법 약품을 거래하던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요동쳤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다. 영상 증거라니. 드디어 결정적 한 방이 나온 건가? 서리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곧 눈빛을 다잡았다. 그건 조작이에요. 끝까지 날 무너뜨리려는 짓이죠. 태경은 재빠르게 앞으로 나섰다. 재판장님, USB를 법정 기술팀에 의뢰해야 합니다. 출처 불명 자료를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이는 건 위험합니다. 그때 세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설혜 씨의 친딸이에요. 제 혈액형이 증명해졌습니다. 그 사람 선재 아저씨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 여자가 제 엄마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법정이 술렁였다. 경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세리, 그만해. 그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야. 넌 내 딸이야. 세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이모 아니 경채 씨. 이제 그만해요. 저도 진실을 외면하고 살 순 없어요. 선재는 안절부절 못하며 USB를 법정 스크린에 연결했다. 봐라. 이게 진짜다. 화면이 켜졌다. 그러나 영상은 어딘가 어설펐다. 녹음된 목소리와 흐릿한 그림자뿐. 전문가들이 즉시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영상은 합성입니다. 조작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순간 법정안이 뒤집어졌다. 뭐라고? 조작? 선재, 당신이 꾸민 거였어. 두식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다. 내 놈 결국 이 모든 게 내 짓이었구나. 내 회사를 흔들고 내 집안을 찢어놓은 장본인이 바로 너였어. 선재는 절규했다. 왜 서리만 감사십니까? 제가 드린 충성은 뭐였습니까? 경채 씨, 저를 믿으셔야죠. 우린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나 경채는 고개를 돌렸다. 선재 씨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마요. 법정이 파행으로 흐르는 사이 밖에서 갑자기 돌발 사건이 발생했다. 세리를 노린 괴한이 몰래 잠입해 납치하려 한 것이다. 방청석이 아수라장이 됐고 태경이 재빨리 세리를 끌어안아 지켰다. 세리, 괜찮아. 저 괴한은. 곧 경찰이 달려와 괴한을 제압했다. 수갑이 채워진 괴한은 절규했다. 선재가 시킨 일이야. 세리만 없애면 된다고 했어. 법정은 폭풍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선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이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러나 이미 게임은 끝나 있었다. 두식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법정 안을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다. 난 치매가 아니었다. 난 너희 자식들이 어떤 인간인지 시험해왔다. 그리고 오늘 나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리의 손을 굳게 잡았다. 내 집과 내 회사, 서리에게 양도하겠다. 그녀가 나 대신 새로운 태양이 될 것이다. 경채, 지섭, 수정은 충격과 분노로 무너졌다. 아버지, 서리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우린 뭐가 되는 겁니까? 두식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잘라냈다. 너희는 스스로 내 자식이길 포기했다. 이제 서리가 내 가족이다. 법정 이후 민강유통 본사 지하 비밀 사무실. 경채와 지섭은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모았다. 경채는 이를 악물었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버지는 서리한테 모든 걸 준다 했지만 우리가 가진 게 뭔지 보여줄 차례야. 지섭은 술잔을 집어 던지며 외쳤다. 난 평생 아버지의 그림자였어. 이젠 더는 당하지 않아. 경채, 우리 둘이 손을 잡는다면 서리 따윈. 두 남매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들의 계획은 서리와 세리의 관계를 다시 의심하게 만들고 회사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 그 시각 병원. 서리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세리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세리는 흐느꼈다. 엄마 나 이제야 알았어. 왜 이렇게 늦게야 알게 된 걸까? 미소 언니는 사실 내 자매가 아니었고 경채 이모의 딸이었대. 근데 나는 엄마의 진짜 딸이래. 서리는 눈물을 삼켰다. 세리야, 널 안아줄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라도 널 내 곁에 두게 돼서 나는 두렵지 않아. 세리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내가 도울게요. 어떤 일이 와도 우리 끝까지 버텨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서리는 세리를 안아 올렸다. 버리지 않아. 단 한순간도 널 버린 적 없어. 그런데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들렸다.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태경이 재빨리 몸을 던졌다. 서리, 세리, 뒤로 물러서. 괴한의 칼날이 번쩍였다. 태경은 자신의 몸으로 그 칼을 막아냈다. 피가 번졌다. 서리와 세리는 비명을 질렀다. 태경은 이를 악물며 괴한을 밀쳐내고 세리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널 지켜야 해. 이게 내 마지막 약속이야. 경찰이 달려와 괴한들을 제압했지만
태경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두식. 그는 휠체어를 밀치고 비틀거리며 태경 앞에 무릎 꿇었다. 태경아, 내가 내 자식보다 더 자식 같구나. 내가 널 괴롭혔던 모든 시간을 후회한다. 태경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됐습니다. 회장님이 진실을 밝히셨잖아요. 설혜씨 그리고 세리까지 지켜주셔야 합니다. 두식은 목소리를 높였다. 들어라. 오늘부로 설이는 내 정식 후계자다. 내 지분, 내 이름, 내 집 모두 그녀에게 넘긴다. 이건 유언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아있는 내 결단이다. 경채와 지섭은 절규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우린 뭐가 되는 겁니까? 두식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잘라냈다. 너희는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렸다. 하지만 설이는 끝까지 사람을 지켰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이유다. 민강유통 이사회 비밀회의실. 경채와 지섭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채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설이한테 모든 걸 준다고 했어도 주주들이 우리 편이면 상황은 뒤집힌다. 지섭이 맞장구 쳤다. 그래. 우리가 설이를 몰락시킬 마지막 무기를 보여주자.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까발리는 거야. 그들이 꺼낸 건 출생의 비밀을 왜곡한 조작문건. 세리와 설이? 가짜 모녀다. 병원 기록이 바뀌었다는 증거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거야. 한편 설이와 세리는 기자회견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회장실 앞에 몰렸다. 설이는 세리의 손을 꼭 잡고 단상 위에 섰다. 오늘 저는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세리는 제 친딸입니다. 과거 병원의 실수로 인해 운명이 바뀌었지만 이제 저는 제 딸을 되찾았습니다.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설혜 씨를 엄마라고 부를 겁니다. 이건 피의 진실이자 제 마음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순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럼 지금까지 키운 건 경채 씨였는데요. 민강유통 후계 구도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설이는 단호히 대답했다.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나는 피와 마음, 그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 시각 응급실. 태경은 여전히 의식을 잃고 수술대 위에 있었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심장이 멈춥니다. 전기 충격기 준비해요. 설이는 기자회견 직후 병원으로 달려갔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태경의 몸에 의료기기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세리는 엄마 옆에서 울며 말했다. 엄마, 제발 태경 아저씨 살아야 해요. 우리를 지켜준 사람이잖아요. 설이는 눈을 감고 기도하듯 속삭였다. 태경 씨 당신 없이 난 어떻게 버텨. 돌아와줘. 그때 의료진의 외침. 맥박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어요. 설이와 세리는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두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경채, 지섭. 이제 그만해라. 너희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똑똑히 봤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지. 그러나 난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이더라. 그는 설이와 세리를 바라보며 선언했다. 내 후계자는 설이다. 그녀와 세리가 나의 가족이다. 이것이 내 마지막 말이자 민두식의 최후의 결단이다. 민강유통 긴급 이사회. 경채와 지섭은 준비한 조작 문건을 내밀며 설이를 몰락시키려 했다. 지섭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 여자가 후계자라고? 웃기지 마라. 증거가 있다. 설이와 세리는 모녀가 아니다. 그러나 주주들의 눈은 이미 싸늘했다. 태경이 의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문건은 위조입니다. 병원 관계자와 간호사, 그리고 혈액형 기록 모두 검증했습니다. 세리와 설이는 친모녀가 맞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위조라니 그럼 저 문건은? 경채와 지섭이 꾸민 짓이었단 말이야? 두식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이제 끝이야. 너희 둘 내 눈에서 사라져라. 경채는 오열했다. 아버지, 전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섭은 절규했다. 평생 그림자였어. 한 번이라도 나를 바라봐줬다면.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허공에 흩어지고 있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서리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법정과 회사에서 동시에 무너진 선재. 그는 마지막으로 경채를 찾아갔다. 경채 씨,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있잖아.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경채는 고개를 저었다. 선재 씨, 이제 더는 필요 없어요. 당신 때문에 난 끝없는 어둠 속에 빠졌어. 선재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 김선재 씨, 문서 위조와 납치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선재는 외쳤다. 설이,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넌 날 파멸시킨 여자야. 그러나 설이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했으니까.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설이와 세리는 조용한 집 앞 벤치에 앉았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세리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우린 다시 함께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설이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세리야, 이제 우리 집은 다시 시작이야. 미소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언니 대신 내가 엄마 곁에 있어주니까.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눈물이었다. 며칠 뒤 두식의 병실. 그는 여전히 위험 있는 목소리로 가족들을 불렀다. 오늘 나는 모든 걸 정리한다. 설이가 후계자다. 그리고 세리가 내 손녀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채와 지섭을 바라봤다.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욕심은 결국 너희 자신을 삼켰다. 경채와 지섭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두식은 설이의 손을 붙잡았다. 설이야, 내 이름, 내 집, 내 회사 모두 내게 맡긴다. 그리고 세리를 잘 부탁한다. 마지막 숨을 고르던 두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태양은 너희 것이다.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길게 울렸다. 민강유통 본사. 이제 사장실 문에는 새로운 이름이 걸렸다. 백설의 사장. 직원들은 술렁였다. 정말 여자가 사장이 되는 거야? 하지만 지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였다던데. 세리 아가씨도 이제 공식적으로 손녀니까 앞으로 달라질 거야. 설이는 당당하게 사장실에 들어섰다. 세리가 곁을 지켰다. 엄마, 떨려요? 아니. 우린 여기까지 왔어. 이제부터는 지켜내야 해. 설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소시민 분식집 사장이 아니었다. 민강유통의 새로운 태양이었으니까. 한편 태경은 병원에서 회복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는 설이의 곁으로 찾아가 미소 지었다. 설애씨, 결국 해냈군요.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곁에 있어줬으니까요. 이제 우리 앞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함께잖아요. 난 끝까지 설애씨와 세리 곁을 지킬 겁니다. 세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저도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민강유통, 우리 집 제가 지킬 거예요.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았다. 한편 몰락한 경채와 지섭은 쓸쓸한 방에 남아있었다. 지섭은 술잔을 던지며 소리쳤다. 모든 게 끝났어. 설에 그 여자가 다 빼앗아 갔어. 경채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우린 처음부터 틀렸어. 아버지의 사랑을 욕심냈던 순간부터. 그러나 지섭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설이가 사장에 올랐다고 해서 영원할 것 같아? 언젠가 실수할 거야. 그때가 기회다. 경채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섭 오빠, 아직도 욕심이 남아있어요? 욕심이 아니라 생존이야.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두 사람의 어두운 실루엣이 창문 너머 달빛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설이는 첫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는 굳건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제 민강유통은 달라집니다. 돈과 권력만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 회사는 진실과 사람을 지킬 것입니다. 주주들과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과연 이 여자가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걸 보면 기대할 만하지 않나? 세리가 단상에 올라섰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더 이상 민강유통은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두식이 생전에 했던 말이
모두의 가슴에 메아리 쳤다. 태양은 이제 너희 것이다. 깊은 밤 경채와 지섭은 어두운 방 안에서 다시 만났다. 지섭은 술잔을 들이키며 이를 갈았다. 우린 끝난 게 아니야. 설에 그 여자를 무너뜨려야 해. 경채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제발 그만해요. 아버지마저 우리를 버린 걸 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지섭은 광기에 가까운 눈빛으로 속삭였다. 방법은 있어. 설이와 세리 그 모녀가 민강 유통을 장악하는 걸 지켜만 보겠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던져서라도 뒤집어야지. 경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끝났다고 믿으려 했지만 마음속에 남은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장실에서 설이와 세리가 마주 앉았다. 세리는 주먹을 꼭 쥐며 말했다. 엄마,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 아버지의 그림자, 권력의 잔재, 그 모든 걸 끝내야 해. 우린 두려워하지 말자.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엄마의 딸이라는 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민강 유통을 망가뜨리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먼저 막아설 거예요. 설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지지 않아. 그날 밤 태경은 설이를 찾아왔다. 설혜 씨, 경채와 지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어간 비밀 문건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설이는 눈을 좁혔다. 또 무슨 꼼수를 쓰려는 거지? 이번엔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전 끝까지 설혜 씨와 세리의 편입니다. 설이는 태경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곁에 있다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요. 민강유통 대강당. 비상주주총회가 열렸다. 경채와 지섭이 증거라며 서류를 내던졌다. 이 회사는 설이가 사장이 될 자격이 없어. 진실을 알면 모두 경악할 거야. 그러나 그 순간 연숙이 일어섰다. 그건 조작이요. 내가 직접 확인했소. 오히려 당신들 형제가 회사를 좀먹은 주범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어. 모두의 시선이 경채와 지섭에게 쏠렸다. 지섭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음모야. 설이가 단상에 올라섰다. 민강유통은 이제 다시는 권력과 탐욕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과거를 끝냅니다. 세리가 어머니 곁에 서며 외쳤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민강유통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경채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다. 우린 잘못된 길을 걸어온 거구나. 지섭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증거 앞에 무너졌다. 그는 끌려가며 외쳤다. 설이, 넌 날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태양도 언젠가 지는 법이야. 그러나 설이는 담담히 말했다. 태양은 집니다. 하지만 다시 떠오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번 태양은 진짜입니다. 민강유통 로비에 아침 햇살이 비쳤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외쳤다.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회사가 달라지고 있어. 설이와 세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태경이 그 곁에서 미소 지었다. 민강유통의 새로운 시대. 진짜 태양이 떠올랐다.